칠종칠금, 7번 사로잡고 7번 놓아주다. 칠종칠금은 서진시대에 진수가 쓴 삼국지 촉서, 제갈량전에 동진시대 배송지가 주석으로 인용한 한진춘추에서 가장 먼저 유래한 성어입니다. 삼국기 정립하던 시기, 제갈량은 촉한의 승상이었습니다. 그는 유비의 유지를 받들어 촉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한나라 왕실을 부흥시키려는 뜻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군사를 이끌고 위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촉한의 후방인 서남 지역에서 소수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갈량은 어쩔 수 없이 위나라 공격 계획을 잠시 접어두고 군대를 이끌고 남쪽 이민족의 난을 평정하러 나섰습니다. 촉나라 군대는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하며 막을 자가 없었고 남쪽 이민족들은 그 기세에 눌려 속속 항복했습니다. 오직 남쪽 이민족의 우두머리인 맹획만이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촉한의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제갈량은 계책을 써서 맹획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맹획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좋은 술과 음식으로 그를 대접하며 촉한 군대가 훈련하는 진법을 보여주었습니다. 훈련을 본 후 제갈량은 맹획에게 물었습니다. 이 군대는 어떻소? 맹획은 불복하며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당신들의 실상을 잘 몰랐기 때문에 붙잡혔을 뿐이요. 이제 당신들의 진법을 보니 별것 아니니 만약 나를 놓아준다면 다음번에는 반드시 당신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요. 제갈량은 웃으며 정말로 맹획을 풀어주었고 그가 다시 군사를 모아 결전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로도 맹획은 6차례 더 싸웠으나 6번 모두 제갈량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제갈량이 7번째로 맹획을 사로잡자 맹획은 진심으로 감복하며 말했습니다. 제갈승상께서는 참으로 신과 같은 위엄을 지니셨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승복했으니 앞으로는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면 입으로만 복종할 뿐이지만 이치로 사람을 설득하면 마음으로 복종하게 됩니다. 맹획이 처음 6번 사로잡혔을 때는 그의 몸만 포로가 되었을 뿐 마음은 여전히 불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지 않는 한 그는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7번째 사로잡혔을 때 그는 비로소 마음으로 진정으로 복종하게 되고 기꺼이 귀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획이 다시 반란을 일으킬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뿌리 뽑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마음이 정복되었을 때 그의 모든 행동은 진심에서 우러나오게 되며 이해관계를 따지는 생각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갈량의 칠종칠금 전략이 가진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한 사람을 포로로 잡을 때에는 그의 몸만 사로잡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며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포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정복했을 때에만 후환이 없는 포로, 진정한 의미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7. 7, 숫자 7을 의미합니다. 종, 놓아줄 종, 놓아주다, 풀어주다, 내버려두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여기서는 사로잡은 적장을 풀어주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7, 7, 숫자 7을 다시 한번 사용했습니다. 금, 사로잡을 금, 사로잡다, 붙잡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칠종칠금. 네, 칠종칠금. 제갈량이 남만왕 맹획을 7번 잡았다가 또 7번 놓아줘서 마음으로 복종시켰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죠. 맞아요. 이 이야기의 역사적 진실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어떤 전략적인 의미, 이런 걸 좀 파헤쳐보는 게 이번 미션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단순히 군사적인 승리 이걸 넘어서서 심리전이라든지 또 통치 철학 이런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이야기로 많이들 생각하시죠. 그렇죠. 하지만 역시 소설적 재미하고 역사적 사실 사이에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오늘 그 간극을 한번 탐색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버전, 나관중의 삼국연의 버전부터 시작해볼까요? 여기서는 맹획이 아지로 그냥 강력한 만왕이고. 네, 맞아요. 뭐 부인 추경 부인도 나오고. 아, 맞다. 추경부인. 그리고 뭐 코끼리 부대, 목록대왕, 등갑병 이런 약간 판타지 같은 요소들도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갈량의 그 신기묘산, 정말 신기에 가까운 계책을 부각시키려는 장치들이죠. 결국 7번 딱 겪고 나서 맹획이 승상은 하늘의 위엄이십니다. 다시는 배반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진심으로 복종하는 걸로 끝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정사로 평가받는 진수의 삼국지, 특히 그 제갈량전을 보면요. 이런 극적인 내용은 전혀 없어요. 아, 전혀요. 네. 제갈량의 남정, 그러니까 남쪽 정벌에 대한 기록은 사실 3년 봄, 제갈량이 군대를 이끌고 남쪽을 정벌해서 가을에 모두 평정했다. 이게 거의 다예요. 딱 12글자 정도가 핵심입니다. 네. 12글자요? 그 긴 이야기가요? 와. 네. 칠종칠금이란 말 자체가 처음 나오는 건 한 100년쯤 뒤예요. 동진의 습착치가 쓴 한진춘추라는 책인데 거기도 뭐 그냥 언급만 있지 소설 같은 자세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럼 그 기록을 본 역사가들도 이게 진짜인가? 의문을 표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주석을 단 배송지 같은 학자도 그 진위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썼을 정도니까요. 와, 진짜 소설이랑 역사는 다르네요. 그럼 실제 역사는 어땠을까요? 225년, 그 제갈량의 남정 말이에요. 네, 그 제갈량의 남정은 사실 유비가 죽고 나서 촉한 남부 지역, 지금의 운남, 귀주 일대가 좀 불안정해졌거든요. 그걸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죠. 아, 유비 사후였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반란의 주동자가 맹획이 아니었어요. 네, 주인공 아니었어요. 지역 호족들이 먼저 반란을 일으켰고요. 제갈량은 군대를 여러 갈래로 나눠서 이들을 먼저 신속하게 제압했습니다. 그럼 맹획은요? 맹획은 뭐 한 건가요, 그럼? 맹획은 아마도 처음엔 옹계한테 협력해서 현지 부족들을 좀 선동했던 인물 같아요. 옹계가 죽은 다음에 저항 세력의 중심이 된 걸로 보이고요. 아, 중심 인물이긴 했지만 시작은 아니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맹획이 항복한 다음에요. 삼국연의처럼 그냥 만왕으로 남은 게 아니라 촉한 조정의 관직을 받아요. 어사중승이라고. 어사중승이요? 그건 뭐 하는 자리인데요? 일종의 중환 감찰관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촉한의 통치체제 안으로 편입시킨 거죠. 독립적인 왕이 아니라. 와, 이건 진짜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아예 관직을 줬다. 그럼 여기서 그 유명한 제갈량의 전략? 마음을 얻는 게 최선이다. 이게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마속이 그런 조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공심 이상. 네. 근데 이게 그냥 뭐랄까 착한 마음, 도덕적인 이유만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아,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네, 제갈량이 남중을 평정한 뒤에 군대를 거기 계속 주둔시키거나 중앙에서 식량을 계속 보내주지 않았어요. 군대도 안 두고 식량도 안 보냈다. 그럼 어떻게 통치해요? 맹획을 포함해서 그 지역 지도자들을 등용해서 자치를 맡긴 거죠. 대신 그 지역 특산물, 뭐 금이나 은, 말 같은 걸 공물로 받아서 그걸로 북벌 자금을 마련한 겁니다. 야, 이거 정말 실리적인데요? 그렇죠. 당시 촉한 국력이 사실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한 아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일종의 소프트 파워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무력으로 찍어 누르는 대신 포용해서 실리도 챙기고 장기적인 안정도 꾀했다. 이게 진짜 공심의 현실적인 모습이었군요. 맞습니다. 잔혹한 정복 대신에 뭐랄까 실용적인 포용 정책으로 전략적 부담을 오히려 자산으로 바꾼 거죠. 결국 칠중칠금 이야기는 글자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제갈량의 성공적인 남중평정 그리고 그 핵심 전략이었던 공심의 의미를 담아낸 강력한 상징, 우화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야기 자체는 허구에 가까울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지혜, 그러니까 무력만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 통치의 중요성 같은 건 시대를 초월해서 유효한 거죠. 하긴 건조한 사실 기록보다는
잘 만들어진 이야기가 훨씬 더 오래 기억되고 메시지도 강하게 남으니까요. 맞아요. 때로는 이야기가 역사보다 더 힘이 셀 때도 있죠. 이 역사적 사실과 신화 사이의 관계, 또 그 안에 숨겨진 전략적 사고의 본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화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 청두에 있는 무후사, 제갈량 사당이죠. 거기 걸려있는 유명한 대련 구절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 네. 조번이 쓴 글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마음을 공략할 수 있으면 반란은 저절로 사라지니 예로부터 용병을 아는 이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았네. 형세를 살피지 못하면 관대함도 엄격함도 모두 잘못이니 후세의 촉을 다스리는 자는 깊이 생각해야 하리. 이야, 정말 의미심장하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그 공심이라는 이상과 또 심세, 현실적인 상황 판단 사이의 균형, 이 구절이 그 핵심을 딱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